불안이 내 안의 불안이 된 세상. 전체 사교육비 지출은 줄었다는데 초등학생 공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 수가 3년 동안 12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입시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너나 없이 포박당해 사회 전체가 불온전한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교해봤더니 외국어고에 소득이 높은 집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미친 짓인 줄 알고도 총알바지가 되고야만은 교육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가 너무 될 것 같아요. 애들인데 이것도 못 해줬으면은 애들이 나중에 못 됐을 경우 대학교를 못 가고 제대로 자기 갈 길을 못 갈 경우 두고두고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아서 아마 다시 한다 해도 내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 같아요. 경쟁 사회를 살아야 되는 그 자체가 부담이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생들 바라지를 계속 해줘야만 될 것 같은데 제가 부담스럽다는 건 애가 하는 만큼 성적이 결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후회를 별로 안 하고 싶다, 아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금방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지가 원하면은 이렇게 공부도 때가 있듯이 밀어주는데도 때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좀 더 몰랐던 것 같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부모 마음은 그랬습니다. 뭐 아까 우리나라에서 뭐 5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부모든지 누구든지 다 서울대, 고대 가고 내 아들이 갔다 하면은 거기 가서 꼴대할 값이라도 갔으면 하는 부모 바람이거든 그게. 하겠다 하면 열심히 해야죠. 엄마가 서빙을 하러 가리라도 열심히 아빠 받아오는 월급에다가 그에 또 내 서빙하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해가지고도 보내야 되죠. 지가 하겠다 하면 부모는 자식이 하겠다 하면 끝도 없이 밀어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 입시 전쟁에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한계 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까지라는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하면은 좀 더 나아질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자꾸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공부 잘하는 지난 2010년 지금의 정부는 라디오와 인터넷 연설을 통해 새로운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매월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미래와 인류를 책임질 멋진 인재를 키워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방송을 찾아 방송 강의만으로 수능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교육 가입비가 한 250, 300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구에서도.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쟁이 계속 가는 게 사실은 안 좋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고 이 근본 틀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특목고 열풍이 점점 거세지는 데다 입학사정관제와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입시안이 계속 나오면서 학부모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내신 강화하고 자사고 생기고 이러면 더 많이 보낼 생각인데요. 우열반도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런
오늘날 한국의 학교 교육은 사람을 시험 기계로 만드는 교육이지 사람을 원만한 인격을 갖춘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이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는 영교시가 내일부터는 합법화됩니다.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영교시가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 자율학습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몇 시에 자요? 밤에요? 그냥 한 2, 3시쯤? 현재 영어와 수학 등 일부 수업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도 확대돼 전 과목에 대한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시험에 찌들게 해선 안 된다며 금지했던 사설학원 모의고사도 모두 되살아나고 예체능 과목만 허용했던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는 국영수 교과 수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특목고 입시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무한 경쟁으로 늘어나서 대한민국 사람들, 학생들 50만이면 50만이 똑같은 경쟁을 해요. 그 뭐 특성이나 능력이나 뭐 취향이나 뭐 이런 차별 하나도 없이 똑같은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을 하게 됐고 이 무한 경쟁은 대다수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경쟁이죠. 일제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체험학습 참가와 등교 시험 거부로 인한 일제고사 불참 학생이 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너무 이게 부진이 누적돼 갖고 발견되면 사실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해 하는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 수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시험을 볼수록 학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와서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국가 수준 시험 때문에 계속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한다는 소리예요?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달? 네. 그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대청초등학교에서? 네네. 네. 그저 뭐 스스로 네. 일찍 오늘 뭐 스스로 앉아서 뭐 독서도 하고 네. 뭐 그날 공부 준비도 하고 그런 거죠. 부진한 지도들을 남겨가지고 6시까지 계속 문제풀이를 시키고. 영교시에 선생님이 문제지 내주고 풀게 해요? 네. 왜? 그거 뭐 때문에? 국가 수준치도 평가예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거 한 반에 전부 다? 다 해요. 전부 다 해요? 네, 6학년 전부 다 해요. 6학년 전부 다? 국가 다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됐어요? 네.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 체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교육 정책. 이상적으로 들리는 정부의 말은 현실에선 달랐습니다. 그 7월 12일 날 국가 수준 그 학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대비 때문에 8시까지 와야 되고 그다음에 각급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 8시까지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아침에 자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지를 풀고 있다. 그게 벌써 한 2달 정도 되어 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런 방침이나 그런 지시를 일선 교사들에게 한 적이 없다라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뭐 선생님 과제를 주세요. 아, 뭐 시험 문제를 풀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요. 언제부터 했었어요, 이런 거를? 좀 오래됐어요.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예. 6교시부터 시험 치거나 수업해야 돼요. 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것도 그렇고 아침에 맨날 가가지고 코코기 거기요? 그거 대비 문제집. OMR 연습하는 거? 네. 그게 힘들고요? 네. 학교 뭐 아침에 애들 영교시 초등학생들 8시에 등교해서 문제풀이하고 수업도 이제 모의고사도 뭐 정해져서 올 때는 그 모의고사를 초등학교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지금 치는 학교도 있고 한데 대부분 칠 거예요. 공식적으로 치는 학교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문제지를 사서 일제고사 대비해서 치고. 특별히 나오신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세요. 뭐 알면서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08년 한동안 폐지됐던 일제고사. 전국 단위의 평가가 다시금 부활합니다.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고 교사 평가에도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교사도 아이들도 이제 어느 누구도 일제고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가는 세상으로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아이를 위한다기보다는 뭔가 실적을 위한 그런 교육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힘들 때는 힘드니까 선생님 저 그냥 맞고 집에 도망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괴감이 됩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돈을 이제 그 상품권을 막 내주는 것들이 아마 그렇게 뭐고 희귀한 현상은 아니에요. 많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이번에 국가 수준 문제를 그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를 내려줬어요. 문제집 파일을. 그다음에 예상 뭐 기출 문제. 예, 시교육청에서도 예비 모의고사를 내려줘서 그거를 학교에서 문제집 2권으로 한 400페이지 분량되는 문제집 2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수업 중간에 이제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렸. 이게 성적이 학교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30%를 반영하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일제고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빙 둘러싸여 있는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육특구. 수성구에서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학교 주변엔 소위 명문 중고등학교와 유명 학원들이 즐비합니다. 여기가 바로 학벌을 두고 경쟁이 시작되는 곳. 교육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 격전지입니다. 경쟁에 유리한 여건과 환경. 그래서일까요? 이 학교는 대구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전화고 친구? 저 전화고 친구? 1학년 때 전화 4학년 때 맞네.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얼마 정도 돼? 반반 정도 돼? 1학년 안에 때부터? 한 3분의 1, 3분의 1, 2 정도 돼요.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가 다 전화고 처음에는요 제가 1학년이 됐을 때요 원래는 처음에는 30명이었었는데 학기 말에 50명 됐어요. 학기 말에 50명 됐어요? 네. 저도요. 1학년 때 몇 반까지 있었어? 4반 5반까지 있던 것 같던데 5반 1학년 때 5반까지 5반 지금 6학년 몇 반 있어요? 11반 11반.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네. 그렇죠? 어디에서 몇 학년 때? 4학년 때 10월 달에 그 7국의 대구 관남초등학교. 전학온 이유는 이제 좀 약간 촌스러운 촌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보다는 좀 수성구에 오고 싶고 또 중학교가 여기가 좋으니까.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는 북구에 있었어요. 북구 어디? 네. 북구 어디? 어느 쪽? 70 뭐 성서? 7고 쪽. 칠곡 쪽. 나도 네. 그랬는데 아 그쪽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네. 왜 이쪽에 오면 중학교를 좋은 데 가나요? 네. 좋은 중학교, 나쁜 중학교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걸 보고 좋은 중학교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고 시설 좀 좋고 또 동도 좋고 그냥 공부를 일단은 잘하고 시설이 공부를 잘 근데 수성구에 있는 학교를 오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북부에서는 그러면 공부를 수준이 높아져요. 수준이 높으니까 애들이 잘하니까 일단은 가려면 초등학생이니까 대학교 가려면 한참 많이 남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더 넓은 데 와야지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저기는요 뭔가 애들이 좀 놀고요. 학원도 주위에 별로 없고 그래서. 이쪽은 일단 분위기가 좀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어쨌거나 몇 번이니?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는 게 좋아요.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지 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죠. 공립학교인 이곳. 2011년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의 40% 이상이 전학온 아이들입니다. 대구시의 초등학교 중에서도 전입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 안 빼곡하게 앉은 아이들. 이곳에선 한 반의 인원수가 모두 40명을 훌쩍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해야 할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이 학교의 전입률을 알아봤는데요. 매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진학을 앞둔 5, 6학년에 집중돼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정책 학교고 연구 학교고 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아파트의 평수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서이냐 하고 보면 엄마들 얘기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좋은 아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별로 특이한 거 없다. 좋은 아이들이 몰려서 학습 분위기가 좋다. 이 부분은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저희 아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중2, 중3 때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옮겨가거나 그러니까 아예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진짜 주소 이전만 위장전입이라 하죠. 하는 케이스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여기 수성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의대나 이런 쪽을 많이 보내니까 당연하게 중학교도 그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 턱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벌써 왜냐면 중학교부터 그 어려운 수학 문제, 국어 시험들을 다 겪어내면서 애들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온단 말이죠. 다른 데서 이제 고민하는 건 언제 올 것인가. 중학교로 바로 가서는 얘들이 이 완전히 차이가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 수준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고 또 다른 데서 탑하다 여기 왔는데 뭐 30등, 40등 반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느끼는 상실감 그게 제일 엄마들이 큰 거고 그거를 미연에 예방하자면 초등학교 3, 4학년에는 들어와야지 이 동네 같은 학원들을 다니면서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결국은 대입을 가기 위해서 대구 전체 학원의 25% 이상이 몰려있는 이곳. 각종 보습 학원에서부터 특목고, 영재고, 심화, 선행, 논술학원까지 참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경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또다시 경쟁을 부릅니다. 불안의 악순환은 엄마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놓습니다. 얘들은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선행이 많이 앞서가는 건 아닌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올 초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지금 3학년인데 5학년 1학기를 이제 방학 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 하고 그다음 가다 보면 이제 수학 과고나 뭐 영재고나 아니면 의대를 목표하는 애들은 4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과정은 다 끝나야 되고 5학년부터는 중등에 들어가요. 제가 아는 어떤 애는 6학년인데 지금 공통수학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수학은 고등학교 과정인데. 남보다 앞서기 위해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학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의 6학년 다니는 학원 평균 1개, 수성구의 6학년 다니는 학원 평균 4개, 5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10명 중 서너 명. 방과 후가 되면 더욱 바빠지는 곳. 학원은 제2의 학교가 됐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학원 가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넘쳐납니다. 이제 교육전쟁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전쟁입니다.
그 속에서 가족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하는, 그래서 도구적 가족, 전투적 가족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제 우리의 어머니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그 전투적 가족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내공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자 하는 그 확신이 아주 뚜렷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말 주위의 환경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되면 돈을 싸들고 오신대요. 300만 원 주면서 몇 점 올려주세요. 터셀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험들, 고등학교에 필요한 시험들 되면은 그때 와서 돈을 딱 투자해서 애 점수를 올리고 필요한 것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굉장히 일찍부터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80, 아닌 경우가 20 정도니까 모든 엄마들이 그걸 생각하기에 그런 루트를 밟지 않고 아닌 경우는 걔는 천부적이네. 그렇죠. 걔는 천부적인 애라서 걔는 그런 루트를 안 밟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애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천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그런 루트를 밟아줘야 됩니다. 전에 미리 앞서서 그런 루트를 밟는 곳을 준비를 해서 그런 루트를 밟고 가야지만 걔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죠. 근데 방송 같은 거 하면 10개 완전 힘들어요. 힘든데 왜 계속 가냐? 그러니까 계속 끊어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막 엄마가 알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점점 험악해져가지고 중간에 저녁은 어떻게? 안 먹어요. 아, 저녁을 안 먹고 계속 쭉 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네, 아니 집에서도 안 먹어요 그냥. 시간이 늦어서. 100점 좋다. 학원 다니기 싫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해요. 완전 많이 해요. 안 힘들어? 그러면 지금 바로 가게 되면? 힘들어요.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몇 시? 보통은 8시고요. 진짜 늦을 때는 9시 정도. 9시 정도. 쉬는 시간이 없겠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냐? 저녁 그냥 안 먹는데요. 매일 안 먹어, 저녁을? 네. 하기 싫다, 진짜 매일요. 학원 갈 때 하기 싫다는 생각은 매일 드는데 안 하면 그 공부 같은 나중에 시험 치고 할 때 망하니까 그냥 하는 거. 달서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전교생 505명 가운데 374명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의 직접 대상자입니다. 부족한 환경, 어려운 여건, 교육 전쟁에 있어서 변방일 수밖에 없지만 이곳 아이들도 경쟁 사회의 틀에 갇혀 어쩔 수 없는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추기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겐 학업보다 더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적성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종합 적성 진로 검사에서 각 항목별로 모두 비교적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겐 이 부족함을 채워줄 마음의 치유가 시급합니다. 인성 검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제 사회성, 도덕성, 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능 검사라고 하는 점수가 거의 이제 요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Q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 까만색 표시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23점, 30, 전체적으로 쭉 봐도 8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이 거의 많이 있지 않죠. 여기 평균 점수를 봐도 63, 39, 55, 34 이런 쪽으로 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더 해줘야 될 학교가 그렇게 못하고 학력을 자꾸만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교육과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 안정적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주고자 지원되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문제는 해당 아이들을 위해 지원돼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습에 1억 600만 원이 쓰였고요. 정서 문화에는 6,540만 원이 쓰였고 심리 심성에는 1,050만 원이 쓰였습니다. 복지는 1,630만 원, 지원에는 4,990만 원. 그래서 총 계가 2억 4,850만 원. 해당 학교로 지원돼 교육복지로 쓰여야 할 사업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성적 올리기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력 향상도를 가지고 교장 교감 평가에 그다음에 학교 평가에 점수를 삽입하면서부터 현장에서 모든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루어져 있던 균등적으로 배분되었던 교육도 사업 자체가 모든 돈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돈이 보충 수업비, 다시 말해 학습비에 들어가고요. 아이들이 학기 중에도 6시, 오후 4시 반까지, 그 다음에 또 더 늦게는 8시까지 남겨서 수업을 하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 방학 때도 전부 다 나와서 보충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에 아주 왜곡되게 너무나 많은 돈이 쓰이고 있는 거죠. 경제적 격차가 지금 학력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경제력도 낮거든요, 부모의.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케어라든지 학습 의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생각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만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신을 모독하고 계약은 지키고 생명은 과학이고 사람은 가고. 여명이 스민 새벽 하늘,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시각. 이곳은 고등학교 2학년인 혜영이네 집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난 혜영이 엄마. 가족 중 가장 먼저 아침을 맞습니다. 혜영이 엄마는 이미 위로 두 딸의 고3 전쟁을 치룬 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엄마로 살아가는 일이 조금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결 여유로운 편입니다. 저 첫째, 둘째는 그때 연교시 마이너스 1교시 이럴 시기라서 제가 5시에 일어나고 애들은 한 5시 30분 정도 되면은 출발을 해야 되니까 거의 아침을 못 먹고 제가 이제 샌드위치 준비해서 학교에 1시간 하고 아침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뭐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는 편하시거든요. 예.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알람 소리에 간신히 일어난 혜영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통 6시 20분쯤 일어나서요. 7시 5분쯤에 나가세요. 하면 학교 도착, 버스 타거든요. 학교 도착하면 한 7시 40분 그때쯤 돼요.
돌아가는 시계바늘 찢어지는 하얀 달려 이상은 아주 큰데 현실은 몰라주고 가진 건 꿈이 전부다 그냥 푹 자고 싶어요. 밖에 안 가고. 처럼 흘러간다 다시 오지 않는 아름다운 나의 청춘 고등학생이 나의 칼라 흐려지는 나의 신념 등굣길 버스 안. 학교를 가는 짧은 시간에도 혜영이는 영어 단어장을 놓지 않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학교. 등교와 함께 학생들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전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셔틀 타고 오거든요. 셔틀을 7시 28분에 타요. 그래서 학교 오면 50분이고 그때부터 자습하고 야자하고 집에 가면 셔틀에서 내리는 게 1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이것저것 숙제도 좀 하고 다음날 해야 될 거 챙기고 하면 한 12시 반, 1시쯤에 자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또 같은 스케줄이고.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잘 권리.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5시간. 이국의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학습 시간은 길고 수면 시간은 짧습니다. 청소년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삶의 만족도는 평균 이하.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 아이들의 잠이 공부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잠자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3분의 2요. 3분의 2가 다 잠을 잔다고? 네. 그게 수업에 따라 달라요. 수업에 따라 틀린데 뭐 그 전날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안 그러면 늦게까지 놀아서 뭐 집에서 이유가 공부하니까 애들. 이 잠이 부족해서 일단은 네. 잔단 말이네요. 학교 등교는 몇 시까지? 7시 반이요. 힘들죠. 잠 너무 적게 자니까. 제일 힘든 게 잠을 적게 자는 거? 네, 잠 너무 적게 자고 놀토에도 학교 와야 되고. 지금 마시는 건 뭐예요? 커피요. 잠이 와서? 네, 어제 좀 늦게 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로 이제 1교시, 그 다음에 4교시, 5교시 이때 1교시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으니 와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반짝 깨 있다가 4교시쯤 되면 이제 지쳐서 또 좀 쉴 게 생기고, 지금 되면 뭐 거의 한 20-30%는 잔다고 봐야 되고, 아무리 깨워도 솔직히 그 당시는 깨는데 또 한 10초만 딱 돌아서면 또 못 자고, 밤마다 한 20-30% 이 정도는 지금 거의 애들이 좀 손을 놓고 있다 봐야죠. 평균 수면 시간이 많으면 5시간, 어떤 애들은 4시간 자고도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견디지, 아무리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요, 수업 중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채로, 자기가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채로 꼬박꼬박 졸고 있고 엎드려 있고, 이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막노동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그들의 일상. 하루가 1년 같고 또 1년 같은 십수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있어요. 국수, 사, 과, 영, 영 5개. 와, 많이 다니네. 힘들지 않아요? 네, 솔직히 다니기 싫어요. 근데 그 학원 그만큼 다니면 학교 수업 이렇게 따라가기에 좀 쉽지는 않나? 학원에 네, 다닐 수밖에 없는 게요. 쌤들도 다 학원에 다닌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가르쳐요. 그래서 막 갑자기 수업하다가 자, 사교육의 힘을 빌려볼까요? 갑자기 고등학교 문제 풀고요. 아 그리고 진짜 공부 못한다고 너무 무시해요. 아 그리고 아예 떠들지도 않았는데요. 막 공부 못한다고 당연히 네가 떠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공부 잘하면요 진짜 뭐 다 돼요. 아 진짜 좀 그냥 애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일단 잠 좀 자고 집에서 잠 좀 자고. 경쟁이 심해서 작년엔 진짜 전학까지 생각할 정도로 경쟁이 좀 많이 심하고 분위기도 공부하는 분위기라 보니까 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간다고 하면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구나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그걸로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대구의 여름입니다. 축구라도 맘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예전의 커다란 운동장은 이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로 가득 찬 운동장. 가뜩이나 좁아진 운동장은 불안에 쫓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숨 막히는 현실. 쉴 곳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수능을 한번 못 치면 이때까지 거의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십몇 년 동안 해온 게 한 번에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진짜 부모님의 기대 이런 건 수능을 못 치면 대학이 낫게 되고 솔직히 대학도 어중간한 이상한 데 가면은 집에서는 직장이나 친척끼리 모이는 데 아니면 동창회나 그런 데 같은 데 가도 나중엔 대학이 막 어디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수능 며칠 남았어요? 37일요. 37일? 예. 지금 어때요, 기분이? 네, 그냥 담담해요. 1, 2학년 때랑 지금이랑 야자 마치고 하루 생활 이 스케줄이 보통 어떻게 됐었어요? 3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보통 그냥 1, 2학년 때는 끝나고 집에 가서 놀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또 놀기도 좀 그래갖고 집에 가서 좀 더 하다 자고 그래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9시나 10시에 마치잖아요, 야간 네. 자습이. 예, 마치고 학원을 가거나 그랬던 기억도 나요? 예, 저는 10시 반에 맨날 학원에 갔었거든요. 그럼 몇 시에 집에 들어가요? 보통 한 12시 좀 넘어 집에 들어가고. 네. 늦은 시간, 아이들이 잠시 학교 교문을 벗어났습니다. 발길을 옮긴 곳은 인근의 분식점. 저녁 9시가 넘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심야 자습 전까지 30분의 자투리 시간 동안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고3이라는 굴레, 학교라는 높은 울타리에서 나와 짧은 여유를 가진 아이들. 지쳐서 다쳐버린 아이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살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학교만 좋은 학교. 그 학교의 교과서 진도는 언제 다 끝나요? 교과서는 3학년 전에 3학년 전에 다 끝나요? 네, 3학년 때는 교과서 안 하는데. 3학년 때는 전혀 교과서 안 하고 EBS를 그러면 강의 교재만. 예. 1년 계속. 예. 올해는 저 공부를 했을 때요. 가장 저에 대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높아지고요. 또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면요. 그만큼 더 사회 나갔을 때요. 좀 더 넓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제한된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서둘러 학교로 향합니다. 썰물처럼 아이들이 떠난 자리. 학교 앞 분식점의 하루도 그렇게 끝나갑니다. 긴 하루가 마무리되고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시간. 학교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좁은 책상에서 하루 15시간. 우리 아이들은 공부라는 이름으로 입시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이틀 동안 안 오거든. 밤 12시 6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온 혜영이는 하루를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갑니다. 저 이거 카메라 찍기 정말 힘들다. 재수하기에는 싫잖아요. 이 공부 내가 왜 1년 더 해야 되나 싶으니까 그냥 지금 죽을 똥 살 똥 해서 아무 대학이라도 나한테 맞는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전해보고. 아직 혜영이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다시 책을 펴든 혜영이. 책상머리에 붙여놓은 메모가 궁금합니다. 조금 노력을 했는데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납당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성적이 확 오를 거라는 그런 걸 나타낸 그래프예요. 내 손끝에 닿지 않는 곳 작은 날개가 생겼네. 시간 모질게도 단련시키던 우리 날개가 되었네. 수험생 12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졸이는 오늘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지난 시간, 고된 일상의 결과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바로 이날 하루에 결정됩니다. 수능 점수가 인생 점수가 되어버린 현실. 오늘로써 자식들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고 많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온 가족이 입시라는 이 단 하루를 위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다 애들 지금 시험에 다 매달려 있잖아요. 예. 그만큼 대학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대학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대학 시험도 로또인 것 같고요. 그 과를 가는 것도 로또인 것 같고 지금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상위 1% 2%에 들어서 사대를 가서 지금 뭐 백수 아닌 백수로 살고 있는 실정에 대학을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열심히 십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뭐 16년 17년 아니면 12년 열심히 해서 그만큼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좀 그런데 너무 힘든 경쟁이죠. 아 이거는 미친 짓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어떻게 근데 그걸 해야죠. 뭐 다 미쳐갖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엄마의 간절함. 아이의 절박함. 우리 교육의 슬픈 현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전쟁의 시계는 아직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난다는 심정으로 마무리를 잘 메꿔야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노력하려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고3이 돼야죠. 힘들 것 같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 1년이 많이 힘들겠죠. 뭐 다른 스트레스나 압박감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해내야지 뭐 나중에 사회 나가서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조금 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고2 때도 똑같이 약간 힘들긴 힘들었을 거예요. 적응하는 문제 없을 거예요.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좀 막막한데 방학 동안 더 보충 열심히 해서 좀 성적도 많이 올려놔야 되고 다시 좀 부담스러운데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입시라는 시계추에 맞춰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학교. 전쟁에 참가한 병사만 바뀌었을 뿐 소리 없는 총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과 자유를 저당 잡힌 채 경쟁이 일생의 삶의 지침이 되어버린 아이들. 그저 기계처럼 소모되며 승자도 패자도 피 흘리는 이 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는 마음 아는 채로 저기 까마득한 지평선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나도 부채처럼 가벼울 수 있을까. 개미 한 마리 나를 질러 달려나가네. 바람 거세게 불어와도 자유롭게 가볍게 걸어가는 너. 사실 나는 함께 가고 싶어. 너의 등에 업힌 채로 너의 손을 잡은 채로 저 아래 너른 들판 혹은 깊은 바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런 곳 말야. 서리